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10월 15일 목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요즘 시장을 보고 있으면 지난 추석 전이죠. 그 당시에도 좋지 못했던 흐름이 이어졌는데 그때하고 유사한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약 0.8% 하락이 나왔고 코스닥은 약 2%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중 하락이 약 마이너스 3% 이상까지 나오기도 하였지만 조금은 낙폭을 만회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최근에 반도체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비교적 조정이 나왔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장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오늘 0.7%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LG화학과 현대차 오늘 LG화학이 모처럼 반등이 나왔죠. 약 1.4%의 상승이 나왔고 현대차는 약 1%의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LG화학은 다들 아실 거예요. 어제 주주 환원 정책으로 2022년까지 최소 10,000원 이상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였죠. 물론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 1%가 조금 넘는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증시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바로 수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시면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양매도세를 보여주었죠. 그리고 개인 나홀로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전반적으로 순매도 금액은 크진 않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 덕분인지 증시가 전반적으로 하락폭이 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의 순매도 금액이 상당한 것 같아요. 최근 한 달간을 살펴보시면 외국인하고 개인은 약 1조 원가량의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반대로 기관 같은 경우에는 2조 원가량의 순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죠. 이어서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나왔고 이 때문에 오늘 코스피 증시와 함께 같이 하락이 나왔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와 다르게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왔죠. 그래서 오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투자자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15일 외국인 기준에서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LG화학, SK하이닉스, 두산퓨얼셀, SK케미칼, LG전자 이렇게 5종목이 매수 상위 종목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반대로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순매도 상위 종목이네요. 자, 이어서 기관을 한번 살펴보면 SK텔레콤, 현대모비스, 포스코, 롯데케미칼, 현대제철 이렇게 5종목이 순매수 상위 종목이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그 어느 때보다도 하락이 크게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제가 촬영하는 시점에 약 마이너스 3% 정도 큰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나라 증시가 크게 하락하는 이유는 저는 크게 3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우리가 그동안 기대했던 내용 미국의 5차 경기 부양책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미국 재무장관이 대선 전에 부양책 합의는 어렵다 이런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도 1% 가까이 큰 하락이 나왔고 그동안 디커플링 형태를 보여주었지만 이런 하락하는 형태에서는 우리나라 증시도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유럽에서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거든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재확산 중이죠.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야간 통행을 금지하고 있고 또 일부는 전면 봉쇄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제시가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이 되었지만 다시 확진자 수가 100명이 넘어서고 있죠.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0,000명 이상씩 다시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도 하나의 주식시장에 있어서 어수선한 분위기를 초래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그동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용 고점에 대한 부담감 이 점이 어떻게 본다면 오늘 말한 내용 중에서 가장 주된 원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한번 글로벌 증시를 통해서 비교를 해볼게요. 자, 여기 차트를 보시면 조금 어지럽게 나와 있긴 하지만 위에 파란색이 코스닥이고 밑에 빨간색이 코스피거든요. 그리고 초록색은 나스닥 지수이고 주황색은 일본 니케이 그리고 남색깔은 독일 증시예요. 언뜻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그 중에서도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 나스닥만큼 많이 상승했다 이 점을 알 수가 있죠. 어제와 오늘 일부 하락이 나와서 조금 빠지긴 했지만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스닥 증시하고 거의 동일한 위치까지 올라왔었다 이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나스닥과 코스닥만큼은 아니지만 독일, 일본 증시와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높은 위치까지 올라왔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 나스닥 지수를 제외한다면 지난 코로나 이후로 상승폭이 가장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악재는 고점에서 매수한 것이다. 이런 말이 있듯이 그동안 우리가 2400포인트에서 두 번 정도 저항으로 작용을 했고 지수가 크게 하락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 시장이 반영이 되어서 올라올 만큼 올라온 증시가 유독 하락세가 가파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증시가 상승할 때하고 하락할 때를 비교해 본다면 상승할 때보다는 하락할 때가 더 빠르고 가파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흐름을 보더라도 그동안 약 5거래일 정도 상승했던 상승폭이 하루 만에 반납이 되었어요. 다 이런 것이 어떻게 본다면 투자 심리와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패턴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내가 공포감에 내던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고 또 추후에 이런 패턴이 나왔을 때는 어떤 식으로 내가 대응을 해야 되겠구나, 하나의 좋은 예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빅히트 엔터가 상장을 했거든요. 다들 지켜보셨을 거예요. 따상이라고 하죠. 따블 상한가란 뜻인데 장 초반에는 따상까지 갔었거든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때문에 빅히트 관련주죠. 넷마블 그리고 DPC 모두 큰 폭의 매물이 나오고 있고, 또 빅히트와 관련된 업종 SM, YG, JYP 모두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넷마블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빅히트의 상장 이슈로 인해서 20만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거든요. 기존에는 10만원 정도 했던 주가였는데 약 2배 정도 상승이 나왔고, 빅히트 상장 시점을 전후로 해서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오늘은 유독 하락폭이 더 크단 말이에요. 물론 DPC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락이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만약에 증시의 흐름이 좋았고 빅히트 엔터가 따상으로 마무리했다면 이렇게까지 큰 하락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SK바이오팜이라든지 카카오게임즈 이 두 종목들을 우리가 보면서 학습 효과가 생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빅히트 엔터가 카카오게임즈보다 먼저 상장을 했다던가 SK바이오팜보다 먼저 상장을 했다면 아마 따상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관련주들도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이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학습 효과가 생겼고 더 이상 공모주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빅히트 엔터 같은 경우에도 오늘 따상에서 30%의 수익률을 다 반납하고 하락 전환되었죠. 그 때문에 모든 관련주들이 증시의 흐름과 맞춰서 더 좋지 못한 흐름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빅히트 엔터 관련주 다시 지난 고점까지 올라가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빅히트 엔터와 관련된 이슈만 가지고 올라가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외에 어떤 실적과 관련된 재료가 있어야지 다시 지난 고점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발표한 KRS 비빅지수 여기에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10월달부터 ETF가 상장되고 외국인들의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락폭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현 시점으로 봤을 때 증시의 고점 부담도 있고 그동안 공모주에 대한 학습 효과도 있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빅히트라든지 빅히트 관련주 오늘 낙폭이 크다고 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시다면 물론 반등은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낙폭이 크기 때문에. 하지만 조금 위험한 종목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점 고려하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가 이렇게 크게 하락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이라든지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조금은 적절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오늘만의 내용이 또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 여기에서 여러 안건들이 논의가 되었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여기 박스칸을 쳐놨는데 가장 첫 번째,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조금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우측에도 보시면 2040년까지 8기가와트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죠. 현재 발전량의 약 15배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동안 정부 보조금을 명목으로 사업 준비만 하고 사업을 하지 않았던 업체들에 대해서 무조건 일정 기간 내에 사업을 진행해라, 이런 의도가 담겨 있고 또 의무 판매 제도를 도입을 했거든요. 의무 판매 제도라는 것은
기존의 수소 연료전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 안에 포함되어 있던 하나의 친환경 에너지였어요. 그리고 기존의 수소 연료전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 안에 포함이 되었고, 그리고 재생에너지 전체 비율로 의무를 이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수소만 딱 떼서 수소 연료전지 발전에 대한 의무화 제도를 하기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발전 사업자들이 무조건 수소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의무화 제도를 도입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수소 연료전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재생에너지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재생에너지 사업 안에서 독립적인 에너지로 떨어져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발전 사업자들이 무조건 수소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시장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두산 퓨얼셀이라든지 수소 에너지와 관련된 다양한 기업들이 시장의 하락보다 많은 선방을 하고 있고, 어쩌면 오늘처럼 이렇게 시장이 좋지 않고 보합권이라든지 상승장이었다면 더 큰 상승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정의선 부회장 보이죠? 이제는 회장님이죠. 정의선 회장의 첫 대회 행보가 앞서 말씀드린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수소경제위원회 참석이거든요. 그래서 현대차에서도 수소 경제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정부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처럼 시장이 좋지 못한 상황이 다시 반전이 된다면 오늘 말씀드린 수소 관련 섹터들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생각해 보신다면 투자를 하시는데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시장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추석 전부터 좋지 않았었는데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지만, 또 그동안 우리가 상승했던 폭을 며칠 만에 또 반납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조금은 쉬어가는 장세가 필요한 시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간혹 가다가 계좌에 현금을 두고 있는 것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만 어렵더라도 현재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 이겨내야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지 못한 흐름이 있다면 다시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주식시장이니까 조금은 힘들더라도 잘 이겨내서 언제나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하루 편안하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